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2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신축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 일지인 신축이 됩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월령과 오늘의 일간을 간단히 살펴보고 사주가 어떻게 연월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면 사주 명식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봐야 할 것은 일간이 되겠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될 겁니다. 그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나. 그래서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연주에 두 글자, 월주에 두 글자, 그 다음에 일주에도 두 글자가 있고요. 시주에도 두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글자가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주 볼 때 가장 어떻게 배합을 맞추는지 거기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자,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일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신금일간인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에서 목화토금수로 나누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금과 음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인 양금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에 해당이 되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양금과 음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지만 어저께 했던 양금이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거칠고 투박하고 약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약간 거칠면서 약간 좀 묵직하면서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음금에 해당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에 비해서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그다음에 유연하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그죠? 그다음에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금이 따뜻하진 않아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숙살직이라고 해서 약간 좀 엄숙하고 오싹하고 그런 것이 금인데 신금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금이 따뜻한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따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목이라든가 화에 비하면 이뭐 금이라고 하는 게 따뜻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 경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서 불로서 달궈서 막 쇠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기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은 투박하고 거칠고 완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완악한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한 불로서 이렇게 단련해야지만 좋은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신금 같은 경우는 불로서 다스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이 끝난 금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단련이 끝났는데 다시 불러서 달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신금은 오히려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뭐예요?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대장간에서 쇠를 불려가지고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기물을 만듭니다. 호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칼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집에서 쓸 수 있는 장신구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 장신구들은 그냥
만들어졌을 때 다시 그게 불로 달구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칼이 무뎌졌다든가 호미가 약간 뭐 달았다든가 하면 다시 불에 넣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들어진 기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시 화로서 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그 숫돌 같은 걸로 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리서에 양금인 경금은 극함으로써, 극한다는 거 알죠? 화로서 관성으로서 극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극함으로써 공력이 있고, 음금인 신금은 임수로서 설기함으로써, 설기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틀렸네요. 설기함으로써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금인 경금은 극한다라고 하는 건 뭘로 극하는 거죠? 화로서 극하는 거죠. 관성인 화로서 극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음금인 신금은 임수로서 설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화로서 극제한다고 할 때는 이때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금이 신금을 수로서 설계하는 것은 임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수는 아닌 것이죠.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금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경금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경금과 신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해자축월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조우하는 용도로서는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월령은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인월의 마지막 일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절기상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강의는 인월과 묘월을 같이 쓰지만은 오리지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강의 때부터 이제 아마 묘월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아마 월령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모강절이라 하더라도 이제 십간 즉 목화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인월에 치용하는 용신법이 다르고 또 묘월에 또 치용하는 용신법이 또 다릅니다. 똑같은 모강절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도 인월 설명하는 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월은 맹춘이라고 하죠. 내자로 말하면 맹춘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건 초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 봄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계절에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간과 월령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포태법상으로 어느 오행이 왕한가 어느 오행이 약한가를 또 놓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장 왕한 것은 목은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신금을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똑같이 신금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가 절지에 이렇게 해당이 돼서 금은 해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을 놓고 보시는 분들이 양포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포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눠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신살이라든가 12신살이라든가 아니면 풍수 같은 데서 순역을 볼 때는 음포태, 양포태를 구분해서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 사주주명학의 명리학에서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 그냥 오행의 왕상유수를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음포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포태법은 명리학에서는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음포태는 불가하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원래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정제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금이 목을 보게 되면은 목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 안에는 본기가 무, 병, 갑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이렇게. 그래서 병갑이 들어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중기,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천간에 있는 간목을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다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이렇게 왕한 겁니다. 만약에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한다라면 이거는 재관이 같이 왕한 거죠. 근데 재관이 왕한 건 좋지만은 일간이 약한 겁니다.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면 정제격이 이면서도 관성이 투출하게 되면 관성을 먼저 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정관격으로도 놓고 볼 수 있지만은 재관이 왕한 거죠. 그죠? 관성 원래 재살태왕으로 놓고 보는데 재관 태왕으로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관이 태왕하다. 그렇죠? 재성과 정관이 태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타간지로 뭐 정화가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살태왕으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재살태왕 이렇게 벌써 격은 뭐 정제격 병화가 투출하면 정관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가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격으로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놓고 보니까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약 또는 제왕신 약한 이렇게 명으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라든가 나머지 글자가 일간을 좀 도와주는 글자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간을 어떻게 돕느냐를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약한 일간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맨 먼저 인성,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돼요? 생조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아니지만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신해 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은 이건 뭘로 도와주는 거죠? 인성이니까 금을 생해 주는 것은 뭐예요?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겠죠. 그래서 정인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은 기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정인인 무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인은 기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지로 놓고 보게 되면 지지로 진토가 무토가 될 것이고요. 술토도 아마 무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놓고 보면 미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이렇게 기토가 해당이 되겠죠. 본기가 축은 기토가 될 것이고 미도 기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겁재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는 뭐 유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견으로서 그 다음에 겁재로서는 신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견겁재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인성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거 여기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한다 그랬죠? 대개 보면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반지, 뭐 주얼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뭐 쉬운 말로 우리 도자기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옛날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안에 가보라고 해서 도자기 같은 거, 청자 같은 거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면서 잘 막 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반짝반짝 닦는 그런 도자기 봤죠? 뭐 백자도 있고 청자도 있고 분청사기도 뭐 있고 그런 것들 그 비싼 거는 뭐 억대 이상 가잖아요, 그죠? 그러한 도자기들도 이 신금으로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약하다고 해서 토로서 생주해주게 되면, 이러한 인성인 토로서 생주를 하게 되면 뭐냐면 금이 주옥 같은 신금이 오금된다라고 해요. 금을 여기 보면 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금되는 흠이 있어요. 그래서 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줄 때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인인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아주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도 상담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신금일간이었어요. 신금일간이 대운이 현재 어느 대운이었냐면 무오대운 중에 있던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 신금일간이 무오대운을 만나게 되면 5를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7사를 놓고 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가 5대 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무토가 양인인 5에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육친론만 보게 되면은 신금 입장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 정인이니까 좋다라고 뭐 돈을 벌 수 있다 내지는 문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토다매금이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아무리 신금이 약하다 하더라도 왕토인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진토라든가 지지로 지지로 진토 정도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지로 수토가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토가 천간으로만 투출하지 않으면 돼요. 무토가. 근데 지지에 있는 것은 뭐 천간에 있는 신금을 매금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진토라든가 지지로 술토가 있는데 대운에서 무토가 오게 되면 이건 매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지로 사주에 천간으로는 무토가 없지만은 지지로 진술토가 있는 사람들 대운에서 무토 오는 경우에 신금일간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토로 인해서 그래요. 만약 이게 육진 통면으로 해서 문서 잡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문서 잡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천간으로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무토가 신금을 매금하지 않도록 얘가 이렇게 견제를 시켜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매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천간으로 기토 같은 경우는 신금을 매금시키진 않죠. 이거를 음생음의 공이라고 하죠. 음생음의 공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매금시키고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신금 자체로 오금시키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줄 때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한테 묻은 흙이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거를 잘 닦아주면은 그래도 괜찮겠죠. 만약에 이제 토가 없을 때는 부득이 이제 비경겁제로서 신금, 경금, 지지로 유금, 신금 같은 경우로 신금을 방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신금은 같은 금으로서 도와줘야 신금이 더럽혀지지 않거든요. 매금될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 약하다 싶을 때는 지지로 신금, 유금 정도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좀 좋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간이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유가 되면은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 같은 게 있게 되면 일간도 뿌리가 있고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임수가 신금을 도세에 주목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죠. 만약에 여기 무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무토는 뭐가 되냐면 신금도 매금시키지만 용신으로서 임수도 무토가 임수를 파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금이 임수를 쓰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용신을 보는 법이고, 그 다음에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 되겠죠. 그죠? 신금이 인월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일간이 뿌리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를 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얻어서 신금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싶으면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신금일간이 모강절인 인월에 태어나서 약간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해수와 요 인목은 어떻게 돼요? 인해한목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해한목 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일간은 약하고 목은 왕한 중에 다시 인해목하게 되면 목이 더 왕해지겠죠. 그러니까 제다 신약함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제다 신약함이.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토가 여기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죠. 신금이 약할 때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음토인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고요. 왕토인 무토로가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이건 매금, 토다 매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왕토를 제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건 인의 뿌리를 투출했기 때문에 병화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금을 극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경금이었으면, 얘가 일간이 경금이었으면 어저께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극하지 않고요, 토를 이렇게 생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금이다 보면은 천간 합에서 있는 것처럼 이 병화가 이 토를 생하지 않고 이 신금하고 서로 합하려 그래요. 이거를 탐합한다 그러죠. 탐합하느라 생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탐합망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하고 탐합하느라고 토를 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생해주고 싶어도 아직은 뿌리가 미약하죠. 그리고 이 병화는 조우를 하거나 토를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금하고 합해서 따지고 보면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신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보면은 좋아서 죽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일지를 한번 놓고 보자고요. 일지는 축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일주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신축일주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진토라든가 술토처럼 왕토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자, 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사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 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통근은 지지에 통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에 통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술에 이렇게 통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에 이렇게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라고 하는 것은 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장생이죠. 장생. 그 다음에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임관에 해당이 되고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유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의 끝자리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끝자리가 됩니다. 삼합의 끝자리가 되죠. 그래서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요. 장생처에 통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관지에 통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왕지, 방합의 끝자리, 삼합의 끝자리,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토라든가 뭐 미토 같은 경우에는
통근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토가 금을 생한다고 해서 상생의 개념으로 토생금 한다라고는 놓고 볼 수 있지만 신금이 지지에 뿌리를 뒀다 내지는 신금이 지지에 통근했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진토나 미토는 상생은 가능하나 통근은 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 상생하는 개념하고 통근이 되는 개념하고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자, 신금이 축을 봤을 땐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거지만은 신금이 미토를 봤을 때는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미토를 보게 되면 뭐예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내지는 조토에 해당이 되죠. 조토 이런 거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국세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 일간이 약해서 축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약한 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토를 봤을 때는 이 기토가 병화가 기토를 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화를 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토 자체가 축에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이렇게 생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3주까지 이렇게 봤을 때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중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무자시를 놓고 한번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요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지지 육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축합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일지는 축하고 합해서 토가 왕해지게 되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시간에 있는 무토의 뿌리가 돼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무토도 인에 해당이 되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도 여기가 장생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병화도 장생이지만 무토도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여기가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월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여기 시간에 투출되어 있는 무토는 축과 자축 합한 것에 대해서 뿌리를 두고 투출한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무토로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토가 신금을 매금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해주면 상관이 없지만은 간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매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무토를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게 어떻게 돼? 흙색에 묻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매금은 되지 않아요. 기토가 신금을 이렇게 매금시키진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될 때는 이 기토가 약한 신금을 생존은 해주지만은 신금을 아까 말씀드렸죠. 오금 시킨다 그랬죠. 오금. 금을 약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중의 임수를 써서 기토를 세진하면은 좋긴 한데 이게 인의 한목에서 해중 임수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어떻게 돼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임수가 와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이 토이기는 하지만 축토의 뿌리를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신축, 일주,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약간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예민할 수가 있겠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죠. 임진시가 되면은 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겠죠. 그죠?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임수도 물론 멀리 미근이나마 해수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임수 같은 경우도 축, 진에 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한 건 좋은데 그래도 사주에 신금일간 사주에 이게 토가 많은 것은 그래 썩 좋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여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임진시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진시는 무토가 진을 보고 천간에 투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를 파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매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명식을 가지고 여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마도 10살, 11살부터 20살 때까지 무진 대운은 좀 좋지 않은 대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인성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목으로서 저 토를 제해주면은 좋을 것인데 그래도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임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가서 세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만약 여명으로 태어난 경우 무진시는 정인을 얻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정인을 얻어서 신금이 매금되고 용신 임수가 파극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병신시가 되면 신금이 축에 통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금 자체가 용도가 뭐 뿌리가 있으니까 신금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게 돼요. 근데 이 병화하고 신금 하나 놓고 양관성이 서로 탐합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쪽도 합이 안 되고 이쪽도 합이 안 되고 오히려 관성만 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병화는 얘를 생해주게 되고 이 신금은 이쪽하고 합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됐건 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중의 임수라든가 해중의 임수가 천간으로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가지고 저 병화를 약간 충국을 시켜주면은 신금하고 이게 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문이라든가 개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합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시를 다시 놓고 보게 되면 정유시가 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병신이 합하는 것을 정유시가 되면 합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유축이 반합 회극하죠. 원래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3합이 되는데 이게 뭐 사자가 빠진 유축 반합 회국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금이 왕해지게 되는데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가 신금을 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금이 7살인 정화가 있게 되면 얘하고 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쁜 여자하고 아니 멋진 남자하고 서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깡패가 여자를 놓고 자꾸 막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면은 둘이서 합하기가 힘들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뭐 생시라고 놓고 봤을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화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묘의 정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정화가 얘를 충국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합이 깨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정유시가 되면은 이건 월간에 있는 병화하고 신금은 합할 수 없다. 그러나 합하지 않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정화가 얘를 충국하기 때문에 병화는 얘하고 합을 못하게 되니까 얘는 토를 생해주게 될 것이고 이 토는 다시 신금을 생해주게 되겠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뭐냐면 7살이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옥이라든가 반지 같은 건데 이것이 옆에 정화가 있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지 옆에다가 가스 토치 램프로 켜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반지가 어떻게 돼요? 막 시뻘겋게 높게 달궈지게 되면 모양도 망가지게 되고 또 오히려 녹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정화 첩신되어 있으면은 합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실살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금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또 다른 생시 무술시 같은 경우는 이건 토다 매금이죠. 이거는 하나 무술 이건 매금 된다라고 놓고 봐야 돼요. 축, 술,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무토가 되는 무자시의 무토보다도 술토가 있게 되면 더 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토가 많은 것, 이것이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일가는 약한데 모왕 자쇠한 명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월이라 인하 앞에서 뭐 목이 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토를 제해준다 하더라도 지시에 있는 목을 가지고 천간에 있는 토를 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금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제는 시킬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는 있지만은 요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금이 매금되는 것을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생시를 잡을 때는 이 무술시 같은 경우는 좀 잡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내일이 이제 경칩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날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경칩에 대해서 날짜가 어떻게 몇 시에 바뀌는지 경칩 처리 시간, 그다음에 사주가 그럼 둘로 나오겠죠. 내일이 오늘이 신축이니까 내일은 이민일이 될 거예요. 이제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것과 경칩이 지났으면은 임수일간이 똑같은 이민일주가 하나는 인월에 태어날 것이고요. 하나는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가 내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경칩 처리 시간이 언제냐 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 그건 이제 내일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